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학교를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시에서 반드시 합격하는 곳이 있다. 이런 주제로 오늘은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시에 반드시 합격하는 곳을 갖다 찾으려고 하면 내가 한 가지는 잘해야겠죠. 예를 들면 비교과가 우수한다든지 또는 내신이 우수하다든지 또 어려운 수능 최저를 갖다 맞출 수 있다든지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교과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일반고 2.16 등급인 아이가 어디였죠? 그것도 강남도 아니었죠? 수도권에 있는 일반고 2.16 등급인 아이가 연대 신소재공학에 합격을 했고요. 일반고 1.7 등급인 아이가 한양대 의대, 또 자사고 2.5 등급은 연대 의대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의 4.6 등급인 학생은 고대 영어형 문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과가 이렇게 우수하면 반드시 합격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비교과에 우수한 거 이외에도 내신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또는 수능 최저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그쵸? 반드시 합격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갖다 한번 의예과, 그 다음에 인문계열, 그 다음에 자연과학계열 이렇게 하나씩을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제 학교 지원에 있어서 지원하는데 좀 참조하실 수 있게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입시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갖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대한 입시 환경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연대 국제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능 최저가 없었죠. 근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입결 결과는 어떤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대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외고 쪽에서 국제계열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해외대학이 일차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목표이기 때문에 SAT라든지 AP 과목을 준비하죠. 그런데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대 국제형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내가 SAT도 준비하고 AP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 돼. 이게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입결 결과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ISE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입결 결과를 보면 2등급 때 초반이었죠. 50% 것, 70% 것이. 저희가 작년에 서류 전형에 통과시켰던 학생들을 보면은 자사고에 4.59 등급인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과 이런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을 해서 학교를 찾으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합격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의예과부터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정한 의예과 중에 하나는 카톨릭대 학생부 교과 10명 모집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10명 모집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되게 높죠. 수능 최저 4개 영역 합이 5입니다. 근데 탐구는 2과목 평균이고 버림이긴 한데 뭐를 응시하죠? 과탐2를 응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과탐2가 필요한 데는 수시에서 어디 있죠? 과탐2가 필요한 데는 수시에서 서울대 지역균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이런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서울대 지역균형의예과가 124명 지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과탐2를 응시해야 되고 작년 서울대 과탐2를 응시해서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죠. 그러면은 다른 전형은 아니겠지만 서울대 지역균형의예과는 과탐2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카톨릭대 학생부 교과에 지원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의예과에 40명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과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4개 영역 합이 5라는 고대가 이제 고대의예과가 제일 높죠. 그럼 고대의예과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 보통 29.9%, 3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 29.9%가 되는데 뭐 2과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버린다. 이거 생각을 해갖고 124명 중에 이걸 갖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얼마가 되죠? 그럼 124명의 30% 정도만 수능 최저를 맞출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한 37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뽑는 의예과에 40명이나 뽑히죠? 그럼 어떨까요? 저는 카톨릭대 학생부 교과가 비록 내신이 낮다 하더라도 그쵸?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굉장히 저는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90% 이상은 수능 최저만 통과만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예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연세대 미래 캠퍼스입니다.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 의예과가 28명이었는데 2021학년도 수시 2월 반영한 정시 모집 인원이 이제 뭐 학교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죠. 정시 모집 인원이 47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2월 된 거죠? 수시에서 19명이 수시가 2월 된 겁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의예과 수능 최저 기준 통과율을 봤더니 교과 우수자가 19%였습니다. 교과 우수자나 학교 생활 우수자를 1단계에서 6배수를 뽑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14명의 6배수면 일단 6배수 안에 들어야겠죠. 그죠? 그런 내신이 돼야겠지만 내신이 들어 84명이야. 근데 84명 곱하기 19% 하면 15.96명입니다. 거의 16명이라는 거죠. 근데 대학 어디가의 충원 인원을 갖다 몇 명이라고 발표했냐 하면 충원 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14명과 충원 인원 2명. 그러면 100% 합격이겠죠. 100% 합격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다른 학교로 이제 등록을 안 한 학생들이 있으면 일부는 정시 2월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교과 전형의 내신이 최저가 1.42라는 것을 갖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1단계 6배수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이었고요. 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봤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28.1%였죠. 모집 인원이 19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6배수를 보면은 114명입니다. 근데 114명 곱하기 28.1%를 하면 32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32명만이 이제 수능 최저를 통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한 충원 인원을 보면 8명이 발표를 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산술적으로 보면 19명 더하기 8명이니까 27명이 합격이거나 또는 이 중에 등록을 안 했으면 여기서도 정시 2월이 생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내신 최저가 1.63이었죠. 근데 교과하고는 달리 종합은 내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이 내신보다 좀 낫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연대 미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1단계만 합격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러면 비교과가 우수해야겠죠. 그럼 충분히 합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원인재 전형은 얼마였죠? 연대 미래 캠퍼스의 17%였습니다. 모집 인원 14명이었고요. 6배수를 하면 84명이었죠. 근데 84명이 17% 14명이죠. 이건 근데 대학 어디가에 얼마냐면 충원 인원을 갖다 한 명을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100% 합격이거나, 그죠? 100% 합격이거나, 그 다음에 일부 정시 2월 됐다라는 거죠. 근데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가 수능 최저 충족률은 11.1% 2명인데 등록자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시 2월 됐겠죠. 3명 정도는. 그죠? 근데 논술은 42.8%가 수능 최저를 충족을 했어요. 이랬으면 이제 여기서도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논술에서는 수능 2월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기초생활 한마음이나 농어촌 전형은 이렇게 한 명 한 명이었는데 내신 최저가 2.49였고 내신 최저가 1.59였다라고 발표한 것을 갖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생활과 농어촌은 당연히 이제 수능 최저가 어디야? 정시 2월이 없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기회균형, 강원인재, 학교생활 우수자, 교과에서 골고루 수능 최저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시 2월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1단계만 통과되고 수능 최저만 맞췄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거의 90% 이상, 95% 이상 합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한번 자연계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학종 계열적합형의 공학계열입니다. 그죠? 여기를 갖다 한번 보시면 공학계열 쪽으로 한번 잘 보세요. 물론 이제 이런 이제 고대 학종 계열적합형의 50% 이상은 과거 영재고 학생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일반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고가 17% 정도가 있어요. 그죠? 일반고가. 저기 계열적합형은 전부 다 뭐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되는데 되겠어? 물론 50%과 70%는 다 과거 영재고죠. 근데 앞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고도 17%가 합격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2022년도 입시 1단계 서류 105배수 뽑았죠? 근데 2단계는 1단계 60에 면접 40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명공학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공학부의 모집 인원이 18명이었죠? 1단계에서 얼마를 뽑죠? 5배수를 뽑죠? 5배수를 뽑으니까 90명이에요. 생명공학부 장려도 경쟁률이 10점 몇 대 1로 간 넘었죠? 그러니까 1단계 5배수 안에 뽑힐 수 있는 내가 비교과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뽑히기만 했다면
18명에 55배수니까 90명이었죠. 그런데 충원 합격이 얼마입니까? 충원 합격이 71명입니다. 18 더하기 71은 89명이었죠. 자, 전기전자공학부를 볼까요? 28명, 5배수예요. 그럼 얼마가 되죠? 140명입니다. 근데 충원 합격이 얼마가 됐죠? 111명이 됐어요. 그럼 28명 더하기 111 더하면 얼마가 되죠? 139명. 전기전자공학부도 거의 다 됐다라는 거죠. 자, 기계공학부도 자, 모집 인원 23명이었죠. 1단계 합격 인원이 5배수니까 115명이죠. 23명 더하기 91명 하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114명입니다. 거의 다 됐죠. 자, 반도체공학과도 15명이었습니다. 근데 1단계 합격 인원이 5배수니까 75명 되겠죠. 15 더하기 59 하니까 74명. 거의 다 붙었죠. 이 충원 합격 인원은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죠. 이걸 보신다고 한다면 고대학 중에 계열적 합평이 저건 다 과거 영재고일 거예요. 맞죠? 과거 영재고입니다. 하지만 일반고에서도 내가 뭐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과거 영재고가 50% 정도 뽑혔지만 계열적 합평에서 일반고도 17% 뽑힌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단계만 5배수에 통과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됐죠? 100%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이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많이 는다라는 이야기는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뭐 고대까지는 늦겠지만 당연히 더 선호하는 대학교가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를 더 선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되게 많죠. 이런 메커니즘을 잘 활용을 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곳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의예과하고 그다음에 어문계열과 공학계열 한 군데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를 갖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